자,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유가가 장외 거래에서도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유조선이 지나가는 이런 중요 길목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이란이 막으려고 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기름 가격,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투자를 준비해야 될까? 뭐 미국 주식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금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투자를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 될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저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전쟁의 양상과 그다음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을 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측대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피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런 변동을 조금 낮추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하는 거는 자국 우선주의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국 우선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이란을 공격을 해서 뭐 기름을 얻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선 여기 보이시죠? 이 지금 지도만 봐도 우크라이나 땅의 3배가 되고 주변 지대가 다들 죄다 산지거든요. 이 고산지대인데 여기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 미국이 지상군을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점령을 하기에는 물론 전 병력을 투입하면 당연히 미국의 위력으로 장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데가 태평양이나 아니면은 여기 동아시아 아니면 유럽 쪽이 다 이 병력이 뚫려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미국이 힘을 쏟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국 우선주의는 막아라고 했잖아요. 자기 이 서방구 이쪽 미국 주변을 일단은 챙기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지. 지금 멕시코랑 그쪽 지역도 소요 사태가 있고 남미도 전체 다 챙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대원정을 왔잖아요, 이란에. 그래서 이거는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들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예, 약간 종교적인 그런 교리랑 그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서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단 전쟁은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란이 그렇게 뭐 미국 입장에서 원유를 얻기에 좋은 이런 국가도 아닙니다. 이렇게 뭐 무력으로 눌러서 이게 뺏을 만한 이런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 지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군사력이라고 하죠. 뭐 국민 숫자도 뭐 8천만 명 아니면 9천만 명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미사일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미사일 전력을 엄청나게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여기는 지금 사거리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이란에서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주요 유충지나 아니면 미군 기지나 아니면 뭐 주변국들 있잖아요. 오만, 뭐 카타르, UAE, 두바이 뭐 다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다 미사일로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란은 진짜 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탄도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질 뭐 약 2,000km에서 2,400km 가는 세질도 있고요. 케이바르 세칸이라고 해서 2,000km까지 가는 이런 미사일도 있고 코샴샤르, 그다음에 에마드, 하즈카셈 뭐 이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다량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작정하고 이란이 또 이렇게 사보타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요 진짜 다 막지는 못한다. 지금 그래서 계속 정유 시설이나 이런 게 피해를 보고 있죠. 그다음에 파타 1이라고 해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방공망으로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너무 빠르게 오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폭 드론이랑 UAV 그래서 저가로 이제 자폭 드론까지 수백 대 수천 대를 날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자폭 드론 이런 거는 뭐 몇백만 대 뭐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란이 예전부터 그게 드론 생산하는 거 사이드 드론이나 이런 거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걸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국지전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여기 들어가기에 뭐 석유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국 우선주의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뭐 이제 중동을 전체의 오일 패권을 쥐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구상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유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보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란 영토이고 여기가 이란 영토이고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글로벌 이 오일의 30%가 이 해협을 좁은 해협 한 30km, 34km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해협을 지나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 전체 LNG의 20%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LNG가 나오면서 80%는 아시아로 가고요. 그다음에 20%는 유럽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로 가는 80% 중에 우리나라가 뭐 대부분 이거를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이 유조량의 거의 50% 이상을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진짜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 좁은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란이 결국에 사보타주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못 지나가게 이렇게 견제를 할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럴 이 능력이 있거든요. 미사일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원유 수송량이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이거를 막겠다 뭐 이렇게 폐쇄 의사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이거와 무관하게 진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뭐라고 하죠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그럴 의도만 있다고 해도 이 선사들은 배들은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 봉쇄는 없지만 배들은 그냥 지나가기 어려워요. 그럼 지나가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맞거나 그러면은 낭패를 보니까요. 이 리스크 때문에 겁을 먹고 운항을 멈춘 배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백 척이 지금 일요일 기준으로 이동을 멈췄고요. 세 척은 뭐 공격 위협으로 항로를 변경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은 이 지역이 사실상 항해 금지 구역이라고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렇게 피해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다. 장기로 가면 갈수록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세금도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위험 때문에 보험료도 50%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이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1억 달러 규모의 선박에 1회 항해당 추가 비용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아무리 뭐 보험료를 많이 줘도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공포 때문에 점점 더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한국 주식 전체적으로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조금 더 이 경제가 더 이렇게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이란을 미국이 공격했을 때 이거는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오펙 플러스는 4월부터 하루에 20.6만 배럴 증산을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8개국, 사우디, 뭐 러시아, UAE 등이 참석을 해서 이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험료도 폭증을 하고 그래서 호르무즈 완전 봉쇄 가능성은 있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지금 공포 때문에 아마도 선박들이 지나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 호르무즈 해협에는 당연히 미국 군함도 있고 다 그래서 이란이 뭐 이렇게 완전 막 못 나가게 막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이런 위협만 있더라도 이게 가기가 쉽지 않다. 근데 뭐 중국 군함도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소식통에는 들리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뭐 이렇게 타격을 많이 입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국도 당연히 이 해협이 진짜 봉쇄가 된다고 하면 타격을 입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잘 유조선이 잘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03년 교훈을 한번 보자. 그래서 2003년 때 이라크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원래 달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빠른 승리 기대로 하락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해결책 부재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이란 전쟁도 1, 2개월이 아니라 진짜 1년, 2년 뭐 이렇게 쭉 1년, 2년이 아니죠. 한 진짜 3개월, 4개월 이상만 가도 이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현재 이란의 생산량과 호르무즈 위협 능력은 2003년 이라크보다 월등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커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 변동성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은 이제는 진짜 바로 공격을 받으면은 바로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일 전력도 이제는 무시 못할 정도로 이란이랑 국가도 많이 키웠기 때문에 바로 이제 몇 시간 만에 보복을 했잖아요. 지금 뭐 하메이니가 뭐 사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바로 보복을 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에서 지금 하메이니가 사망을 했는데 순교라고 이걸 포장을 하면서 이제 또 이 이슬람교 이 종교적으로 결집을 하고 이제 항전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의지까지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정권을 바꾼다고 했었는데 그 정권 바꾸는 이런 상황이 과연 이렇게 미국이 뜻하는 대로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은 채 이게 이란에 맡겨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쉽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제한적인 충돌이면요 3에서 5달러 정도 상승을 하고 거기에 그치면서 좀 안정기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면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거래 재개 시 초기 반사적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확전 없이 상황이 관리될 경우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빠르게 정상화될 경우 근데 이럴 가능성이 가장 낮죠. 지금 뭐 이제 장기화 분쟁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 이란 입장에서 여러 지금 유전지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식도 계속 들리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장기전을 대비하겠다. 이스라엘은 뭐 전쟁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장기적으로 지금 해결책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책이 없어지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중장기화될 가능성이.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이란의 지금 산발적인 도발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80달러 안착을 하고 아카시에는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걸 열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타격과 해협 봉쇄. 인프라 타격은 지금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100에서 12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확률은 33%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란이 사우디 지금 석유 인프라에 직접 공격을 가하고 있고 그런 영상이나 이런 데가 지금 SNS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전면적으로 지금 물리적 봉쇄는 안 됐지만 그럴 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란이 그렇게 더 도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그게 선반영되면서 유가는 더 오를 수가 있다. 근데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디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걱정이다. 금리 인하를 하고 계속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란 이런 정권이 붕괴되면서 결국에는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친미 국가로 바꾼다고 하면 이게 베스트죠. 베스트인데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된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도층은 다 이렇게 암살하거나 제거를 했지만 이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란 지금 정권이 지금 서바이브 살아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냥 적절하게 이제 타협을 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진짜로 계속 장기전을 하고 그다음에 전면전으로 갈 것인가인데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최악까지도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충돌 뭐 이렇게 하면 뭐 별로 그렇게 유가는 타격이 없을 것이고 장기화되면은 장기적으로 유가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한적인 충돌 그다음에 인프라 타격 이게 이 정도 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정도 가격으로 갈 것이다. 120달러까지 그다음에 인프라까지 이제 더 타격되고 해협 봉쇄까지 일어난다고 하면요. 뭐 100에서 120달러 이상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이 여기 지금 이란 쪽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근데 뭐 미국은 타격을 안 입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입는 겁니다. 중국도 당연히 타격을 입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타격보다 이란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중국이 오히려 더 웃고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타격을 입는 쪽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미국이겠죠. 미국의 군사력이랑 이런 게 점점점 야금야금 이란에 이렇게 조금 먹히겠죠. 어쨌든 피해를 입겠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쓸 겁니다. 왜냐 방공망에 사용되는 이 방공 미사일이 수백억 달러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수조 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지금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게 뭐 원유의 수입이 조금 차질이 있겠다 하면은요 러시아 이쪽에서나 수입을 하면 됩니다. 다른 데 수입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만 피해 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란 간에 지금 중국 간에는 철도로도 이제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석유도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은 뒤에서 아마 이란을 군사적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아마 도와줄 것 같다. 특히나 군사력에서 이제 또 이제 전자전이나 그다음에 첩보전 이쪽에서 위성 이런 거를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중국이 얻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 미국의 작전을 보고 미국이랑 대미국전도 당연히 대만 지금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다 이렇게 정보를 모아가겠죠. 이란이랑 전쟁을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오래 끌면 끌수록 좋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냥 중국 조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트럼프 정부에서 빨리 이거를 해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래서 유가는 지금 튀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 지금 오일 쇼크가 언제 일어났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차트를 뭐 가져오긴 했는데요. 여기 지금 요 근래 일어났을 때 1973년 때 1차 오일 쇼크 오펙의 금수 조치로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랍 이쪽에서 원유를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 유가가 오른 지금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이때가 컸죠. 이란 혁명이랑 이라크 뭐 중동 전쟁이었죠. 중동 전쟁이었는데 1979년에서 81년 사이에 이란 혁명 이런 걸로 유가가 진짜 많이 뛰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1990년 8월에서 91년까지 걸프전이랑 쿠웨이트 침공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지금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슈퍼사이클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2008년에는 뭐 금융위기 이런 걸로 피크를 찍다가 내려왔죠. 이렇게 그리고 아랍의 봄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올라간 지금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 뭐 정치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때 유가는 크게 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요 근래에는 뭐 유가가 크게 튀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좀 안정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봤었는데 또 이제 이러한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유가가 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이게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요 최근에 지금 잠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가 잠깐 오르지만 결국엔 하락 추세 달러 약세 추세는 아마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준비하시고 미국 주식이 과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저는 조금 퍼포먼스가 잘 안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저는 뭐 이대로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도 바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잠깐 이런 사태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좀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도 크게 튀기에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달러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또 운이 좋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죠. 이게 지금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떨어지면 뭐 또 매수하면 될 거다 하는데 저는 이제는 비트코인이랑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은 자 대규모의 이제 파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트레저리 기업이나 아니면 뭐 사모펀드가 대규모 이런 파산이 일어나면서 더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미국 주식까지 미국의 기술주까지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지금 TQQQ도 저 3배 레버리지도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백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 달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차트만 봤을 때도 별로 이 지금 나스닥 지수랑 이게 좋지 않다. S&P 500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려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저는 뭐 TQQQ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QQQ나 SOXL 이쪽
있잖아요. 이거를 좀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QQQ도 진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장 복귀 계좌를 뭐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 이걸 팔고 넘어가서 좀 세금도 줄이고 그러고 싶은데 빨리 국장 복귀 계좌를 안 만들어 주네요. 속설도 지금 쪼금 줄이고 이제 국장 복귀 계좌로 가고 싶은데 지금 안 만들어 줘서 못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주식이 약간 이제 조정기를 거칠 것 같다. 향후 지금 이제 5 년에서 10년 동안은 미국 주식이 좋지 않고 오히려 원자재나 아니면 이머징 국가 주식들이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금을 사라. 금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금과 은. 그래서 금과 은이 지금 보면 또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의 이 추세를 봤을 때 진짜 강하다. 은도 지금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금이 일단 선두로 가면서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저는 금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금값 상승은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엔 달러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고 미국이 점점 1급 패권에서 다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못 보시더라고요. 이걸 부정하더라고요. 다극화가 안 된다. 미국이 계속 1급 패권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다극화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점점 더 이제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 금값 상승만 봐도 이거는 이미 다극화로 계속 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승이 6개월 만에 50%가 오르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금값이. 이 금이 뭐 어떤 엔비디아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아닌데 50%나 오르는 거는, 이거는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다. 경제적으로 어떤 큰 이런 위기가 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은 가격은 오히려 이제 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따라가겠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은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좋지 않거든요. 여기 사이에서 좀 더 많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100달러가 넘어가면요 더 가파르게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 이런 거 많이 잘 봐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자료 많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 그다음에 좋은 인사이트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금과 은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 뭐 미국 주식도 있겠지만 이 금과 은은 또 실물 투자가 또 묘미거든요. 그래서 골드바랑 실버바도 실물 투자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여기 왼쪽 하단에 제품보기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제품이 뜹니다. 제품 떠서 한 번씩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가격이랑 뭐 이런 거 알아보시고, 아니면 뭐 책이나 아니면 다른 거 뭐 생필품이나 쿠팡으로 사주시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투자도 하시고, 그다음에 존 버나드도 조금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마이클 하트넷도 얘기했고 전체 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 특히나 미국 기술주에서 이제는 안전한 이런 원자재주로 점점 넘어오는, 지금 가치주로 넘어오는 지금 세상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머징 국가로 점점 넘어오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게 오른 이유가 다 이제 이 변화가 있고, 미국 주식을 점점 이제 큰 손들이 줄여가면서 이머징 국가, 처음에 이제 한국,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겠죠. 그다음 뭐 중국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금과 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식, 이란이나 뭐 이런 전쟁에 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많거든요. 제가 시간 되면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